그래서 석영파파님이 아예 금액을 아예 찍어주셨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별책 부록에 수록을 했지만 투자금 1억 미만 해가지고 과거에 서집달이 추천했던 곳 그리고 앞으로 서집달이 2022년도 소개할 만한 지역 1억 미만, 3억 미만, 6억 미만, 6억 이상 해가지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불인이들을 위한 새로운 길라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당신은 하락론자인가 상승론자인가? 사실 이런 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진짜 고수들은 어떻죠? 하락장에서도 오르는 매물을 찾죠.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어떻죠? 더 압도적으로 많이 오를 수 있는 매물을 골라서 사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2부 끝 시간에 이분법적으로 사고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연하게. 어느 장인지 하락론인지 상승론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돈이 얼마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 5억을 들여서 1년 안에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지역을 찾을 수만 있으면 돼요. 꼭 서울이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네. 하락론인지 상승론인지 이런 거 논쟁을 굉장히 많이 저는 하잖아요. 지금 뭐 하락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잘 버티고 오히려 아까 신성 미소준이나 하나 꿈에 그리는 아파트처럼 오르는 매물을 찾는 거죠. 예, 그게 좋은 투자자죠. 근데 참 이거 보면은 이게 상승론자, 하락론자 이걸로 논쟁하는 게 너 공산당이지? 너 매판자본가지? 이러고 싸운 거랑 이분법적으로 싸운 거랑 너무 똑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거 보통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논의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지금 뭐 누가 감히 폭락을 외쳤는가라고 하는데 이런 걸 주장하는 단톡방이나 부동산 카페나 블로거나 뭐 유튜버나 이런 게 참 많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조장을 하죠. 네. 그래서 그 상승을 얘기하는 그런 전문가나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락을 얘기하는 게 금기시되어 예, 있고, 얘기하면 큰일 나죠. 네. 그리고 하락론자 유튜버를 보면은 상승에 대한 그런 약간의 그 반박글을 올리면 무조건 댓글 검열해서 차단을 시켜버리고. 네네네, 그렇죠. 참, 그래서 그래요. 이게 이분이랑 다를 바가 없다. 사실 라는 걸 뭐 많이 느낍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이런 걸 이제 토론을 통해서 뭔가 좀 의견이 조율이 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커뮤니티에서는 사실 그런 걸 기대하기가 쉽지 않죠. 예. 네. 좌표 공격, 선동, 힘의 논리 이런 게 당연시 되는 것 같아요. 서집달도 사실 이런 공격을 많이 당했죠. 본인들의 마음에 안 드는 칼럼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그대로 쓰고 있는데 결국 시간이 증명해 주더라고요. 그 칼럼을 발행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어떤 호재를 발표를 하죠. 그래서 네. 그 칼럼들이 적중이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공격을 받지 않고 있지만 사실 근거 없는 공격 이런 게 어디서 나왔을까? 결국은 내가 소유한, 내가 보유한 매물 시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본인들이 처음에 애초에 분석 잘해서 들어갔으면 뭐 그런데 물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분석을 잘 못해서 그런 거죠, 사실. 네, 보니까 여기 뒤에 보면은 캡처를 이렇게 했는데 임대촌 뭐 그다음에 과천 청량리 쯧쯧쯧 뭐 이런 것도 있고 참 뭐랄까 지역 비하를 하면서 자신이 매수한 지역이나 그런 거는 뭔가 추켜 세우길 바라는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선동을 통해서 네. 그 다음 개미들이 몰려와야 본인들이 더 좋은 가격으로 팔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사실. 네, 그런 것 같아요. 참, 이거 보면은 사고가 정체되었다고 많이 느끼는 게, 근데 이제 네, 이 방송인 제이씨 사례를 얘기하기 전에 아까 2부에서 설명드렸던 창동주공 19단지 같은 경우는 욕을 계속 먹었죠. 창동 따위가 어떻게 하는데 어떻죠? 맞아요. 가파른 상승을 계속했죠. 욕을 먹으며도 누가 거기를 선동해 준 것도 아니고 어떤 단톡방이나 블로거나 유튜버나 뭐 거기를 선동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거기 얘기하면 욕만 먹는데도 계속 올랐죠. 왜 그렇죠? 거점 개발지여서 그래요. 참, 우리 소수의 석영파파, 투자자들이 그런 데를 냄새 맡고 투자하니까. 근데 시세는 누가 올린다? 그 소수의 투자자들이 올린다. 참, 그러고 보면 우리 석영파파님이 2019년에 네. 서울 동부권 내 집 마련 달성하기로 서집달 카페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많이 들었던 공격이 그거였어요. 저도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아니, 이제는 하다못해 노도강 따위를 뭐 평당 3천이니?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네네네. 들으셨잖아요. 아무도 추천하지 않았던 2019년 평당 1,700짜리 아파트를 아무도 추천하지 않을 때 과감하게 추천했고 그게 다 적중이 됐죠. 안전진단을 빠르게 받으면서 지금 평당 3천 중후반을 넘어서고 있죠. 예. 네. 그러고 보면은 요즘 방송인 J씨, 이분은 연예인인데, 네, 그렇죠. 65억 건물을 대출 55억 받고 매수했습니다. 이런 아주 뉴스, 잘하셨어요. 네. 이런 뉴스 기사 나오면은, 잘한 거죠. 네. 우리는 당연히 잘했다 생각하고, 우리 카페 회원님들도 잘했다 생각을 하는데, 음. 세상의 시선은 굉장히 따고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왜 잘했다고 얘기하냐면 지금 현 정권 들어와서 밀어주는 게 뭐죠?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도시재생이죠. 네. 도시재생이 뭐죠? 상권을 키우는, 상업지역을 키우는, 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이 도시재생입니다. 자, 건물주가 됐대요. 건물주. 네. 이 말은 지금 현 정권과 코드가 잘 맞는 그런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시세차익을 남기는 거고, 최근 연예인 A씨, 연예인 B씨, 연예인 C씨가 건물 매수해서 시세차익을 얼마를 남겼네.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그런 소식들이. 자, 그런 거에 편승을 잘 했고, 두 번째, 하락기에는 결국은 이 수익형 부동산이 대세가 된다. 지금처럼 이제 하락기가 시작되면은 주택 시장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이 강세가 되는데, 그걸 잘 알고 건물을 사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아파트를 샀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걸로 건물을 투자했더니 잘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이 장난 아니네요. 네. 이거 댓글, 대중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빌딩 투기, 그리고 불법 대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형사인가? 네, 그래가지고, 게다가 이제 그 방송인 J씨가 평소에 진보적인 그런 발언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런 성향 쪽 사람이 건물주를 된다고? 말도 안 된다. 그런 원색적인 비난도 있는 것 같고. 아니 돈 많이 벌어서 네.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렇고. 분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분노. 근데 네. 분노를 느낄만 한 게 남이 돈 벌면 배가 아프죠. 근데 이런 투자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배가 아픈 거지 본인들도 만약에 벌 수 있다면 만약에 벌 수 있다면 그럼 얘기는 달라질걸요. 여기 지금 이 상가 재건축 들어가는 이 건물인데 네. 작년 매매가 5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22억이 됐어요. 5억 1천만 원짜리가 매매가 22억, 17억이 올랐죠? 왜 그렇죠? 상업지역 땅이 제일 많이 올라요. 제일 먼저 오르고. 그러니까 그 같은 기간 대비 주택에 비해 시세 차익을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도 낼 수 있는 게 이 상업지역 땅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은 건물 투자하고 상가 투자하죠. 근데 왜 대중들은 거길 투자 못하죠?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분이 5억 1천만 원으로 매수했던 이분이 레버리지를 끝까지 땡겼다면 내 돈 실투자금은 1억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월세가 3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 월세로 그 대출 이자를 충당하고도 남았다. 그 말은 뭘 의미하죠? 투자는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1억 들여서 17억을 벌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22억을 그대로 그냥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지고 있어도 그만한 가치는 해서 이렇게 내놓았겠죠. 네. 부동산판을 잘 보면은 제가 이 바닥 14년 있으면서 느끼는 건데 가장 하수들은 어디에 투자하죠? 신축, 청약, 입주권, 분양권 혹은 신도시 투자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하수. 그나마 중수는 누구냐면 재개발 재건축 투자 여러 번 해본 처음 몇 번 투자해본 사람들 말고요. 재개발 재건축을 10년 이상 투자해보신 분들이 한 중수 정도. 고수는 누구죠? 이런 상가, 토지,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고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고수의 그 위에 정점에 있는 분,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벌어서 이제 그 정점에 있는 분은 뭐하죠? 대부업을 하죠. 네. 참고로 실투자금 1억이면은 그렇게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종잣돈 1억 한때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만 차곡차곡 이렇게 해서 투자할 전략만 알고 있었으면은 이 건물주가 된 J씨 부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랐으니까 문제죠. 맞아요. 이거 사실 1억이 없었어도 투자가 되는 게 작년에 대출 규제 있기 전에 그 80%까지 끝까지 이 상가 대출을 받고 나머지 돈은요. 약 1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 1억도 내가 만약에 신용대출 1억을 끌어왔다면 사실 내 돈 단 한 푼도 안 들이고 투자가 가능했죠. 와, 그렇게도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진짜 그래서 몰라서. 지금 네. 2월 멤버십은 서집단에서 상가 재건축 이런 네. 걸 지금 하고 있죠. 시장 정비 사업이나 상가 재건축, 네. 뭐 상업 지역 투자, 비주택 투자 뭐 네. 이런 걸 하는데 지금 현재 비주택이 매력이 있는 게 자금 출처를 안 해도 되고 다주택자도 대출이 따로 나오고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이런 거 없고 뭐 그리고 월세도 나오고 그리고 상가 재건축 21년 6월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상가 재건축도 빠르게 단계별 피를 먹을 수 있다. 일반 재건축처럼. 네. 그런 게 좋죠. 예. 그렇습니다. 참 이런 것만 알아도 진짜 대단할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이 떡상할 상급지인가? 사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역이 중요하지 않다.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노원구든 도봉구든 저기 의정부든 동두천이든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당 지자체장이 그걸 밀어주는지 밀어주기 때문에 조합 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바로바로 해주는지가 중요하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작년인가? 작년에 서집달 TV에서 다산 신도시의 재개발 구역을 촬영하러 나갔죠. 물론 욕을 엄청 먹었는데 왜 욕을 먹었냐면 아니 우리 동네 깔끔하고 좋은 모습도 많은데 왜 그런 후질근한 데를 찍고 왔느냐. 거기 네. 중공업 지역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거기 상업 지역도 매력적인 곳이 꽤 있어서 거기 재개발 구역을 찍으러 갔었죠. 네. 찍으러 갔는데 그런데 틈새 투자처가 아직도 있어요. 거긴 단계별 상승을 먹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국가, 중앙정부 차원의 택지개발지구 사업지 근처여서 계속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미 완성된 다산신도시, 입지가 되어버린 그런 다산신도시 새아파트 투자할 수는 있는데 많이 못 본다는 건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디에 비해? 정치인이 밀어주는 단계별 상승지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참 이때 저희 서집달 TV 유튜브에 진짜 안 좋은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저도 기억하고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예전에 동대문구 칼럼을 저희 서경파파님이 올리셨는데 동대문구 쪽에 그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댓글 테러를 많이 했었어요. 그 이유는 이 사진 때문이죠. 이 공구상가, 답진리 공구상가 이 사진 딱 보고 어디서 감히 좋은 아파트 단지들을 놔두고 이런 후줄근한 건물 사진을 찍고 못 다니느냐. 근데 그때 예. 당시 그리고 최근까지 여기 회원들 매수해가지고 여기 네. 지금 상가 재건축 들어가서 단기간에 차익을 많이 남기고 있잖아요. 내 돈 얼마 들어가지도 그러니까요. 않았는데. 예. 네. 이런 데서 돈을 벌어야 돼요. 이런 데서. 네. 그러니까 아니 후줄근한 게 사실 뭐가 중요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내 돈을 1억 투입해서 2억 되고 3억 되고 4억 되고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참, 네. 그래서 이제 미미삼 네. 노원구 3대장에 끼었다. 자, 평당 4천만 원일까? 네. 사실 노원구 하면 그 은행 사거리의 청구 3차 아파트나 아니면 네.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 강했던 하기 역세권의 하기 현대 아파트 정도 우리가 이제 꼽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월계동 그것도 가장 노원구에서 떨어지는 월계동의 미미삼 아파트 재건축 예정인 미미삼 아파트 예비안전진단 통과했죠. 네. 이 미미삼 아파트가 평당 4천만 원을 넘었다. 그럼 앞으로 이 미미삼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서 GTX 신호선 사업과 더불어서 미미삼 재건축하면 네. 청구 3차 하기현대를 넘어설 것인가?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아니 네. 왜 재건축 아파트인 건 알겠는데 왜 이미 평당가가 저렇게 선반영 되어 있느냐? 이거 규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지금 현재 서울에선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 전매 제한이 걸리죠. 그래서 뒤쪽으로 붙어야 될 단계별 상승, 즉 뭐 건축 심의나 사업 시행 인가나 시공사 선정이나 관리 처분 인가, 기타 등등의 피가 조합 설립 인가 앞으로 미리 붙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 투자자들은 영악한 투자자들은 지금 국가의 규제 덕분에 재개발 재건축 앞쪽에 피가 특히 재건축은 앞쪽으로 피가 먼저 붙기 때문에 무조건 앞쪽으로 투자해야 된다. 얼마 전에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조합설립 인가에서 전매 제한을 걸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가주정은요? 가주정도 앞쪽으로 피가 붙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한 포인트만 먹고 나오면 된다. 네. 그리고 특정 지역에 사로잡히신 분들이 특히 원주민 분들이 그러니까는 내가 거들떠도 안 봤던 그 하급지 중에 엄청난 하급지가 갑자기 상승하고 그리고 대장자를 넘보는 걸 굉장히 용납을 못하세요. 네, 용납을 못하죠. 네. 그 용납을 못할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얼마 벌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생각을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래요. 돈만 벌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이렇게 사는 게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나의 지역에 딱 갇혀 있으면은 네. 계속 맞아요. 그 네. 지역 내에서만 사고가 정체돼 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등기는 여러 번 칠수록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상승 되기 직전에 들어가서 직후에 빠져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투자죠. 네. 그래서 1년에서 2년 정도 투자 기간을 잡고 그렇게 빠르게 단타를 계속 따다닥 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가는요? 상가는 그냥 지금 현재 규제가 그렇게 없으니까 자기 그 돈 되는 만큼 물어발식도 하셔도 되고요. 예. 네. 이런 거 보면은 참, 내 사고가 정체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사실 남의 남이, 놀이터는 네, 도둑, 네, 아이는 두려웠다. 뭐 네, 신도시 특배 대란, 뭐 통학 차량도 통행료 내라고 라고 하는데 네, 참 이런 거 보면 참 씁쓸합니다. 네. 참. 그러니까는 내가 특정 지역의 특정 네.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진짜 나의 프라이드일까요? 더 네.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해당 아파트 대단한 아파트도 아니에요. 대단한 곳이 아닌데 이런 갑질을 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뭔가 잘못 배우지 않았나. 이 부동산 투자 방식을. 네. 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깔끔한 신도시 그리고 역세권 호재가 되면은 강남 접근성이 현저히 좋아진다.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런 신축 아파트를 그렇게 매수를 하셨을 텐데 이게 나의 그 소속감이 네, 이게 진짜 나의 가치를 진짜 올리는 걸까? 신축 아파트 사는 것도 그렇고 부동산을 나를 치장하는 나의 지위를 만드는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일종의 그런 현상이죠.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 딱 놓고 보면은 혹시 대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아, 저 대학교 안 나왔고요. 저 고졸입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사람이 저는 서울대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사람이 달라 보이는 그런 게 거의 감투잖아요, 감투.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실제로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그리고 실제 고객 사례도 이렇게 들어보고 해서 많이 느낀 거는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신도시와 그리고 신도시 주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 이렇게 딱 있으면 네. 굉장히 무시하거든요. 여기 구축 아파트 사는 사람들, 이거 신도시 사람들이 여기 못 사는 아파트 절대로 놀지 말라고 여기 사는 애들이랑 수준 떨어지고 무식하다 뭐 이런 식으로 비하까지 하고 네, 그렇죠. 네, 그게 사실 10만포와 9만포 사례도 아주 좋은 사례인데, 네, 아까 데이터 일부에서 보여드렸죠. 결국 누가 이겼다? 수익률로는 9만포가 압승을 했다. 예. 네, 누구는 1년에 20억 정도를 벌었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만약에 이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이나 아니면 통합 재개발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가격이 사실 동률이 되거나 오히려 이 아파트가 갑자기 상승하죠. 최근 네, 경향으로 봤을 때 역전하죠. 네, 최근 경향으로 봤을 때. 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네. 여기서 사고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그러니까는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네, 예, 절대적인 건 없기 때문에 네, 항상 유연하게 사고를 해야 된다. 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감히 못 사는 아파트 주제에 우리 아파트랑 가격이 똑같아? 이러면 다 퇴근 따시라고 하거든요, 이게.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사고를 버려야 된다. 여기를 왜 키울까가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를 왜 키울까? 권력자가 개발하고 싶어서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다른 의도는 없어요. 네, 여기 해당 지자체장이 여기를 찍었기 때문에 해당 재건축 단계별 피가 빠르게 붙을 수 있는 거죠. 예. 네, 우리는 그것만 노리면 돼요. 지자체장이 어딜 쳐다보고 있는지, 그리고 승인을 빠르게 해줄 것인지, 네, 그것만 보면 됩니다. 입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입지가 좋으면 성수동에 성수 전략정비 구역을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저한테 컨설팅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하소연하는 게, 아니 그 비싼 금액을 투자했는데 몇 년째 시세는 지지부진하다. 왜 안 오르느냐. 근데 제가 그 동일한 기간 대비 건물 투자 추천했던 다른 회원들의 수익률을 보여주면 깜짝깜짝 놀라죠. 투자는 해당 지자체장이 거기를 찍었는지, 눌러 찍었는지, 아니면 거기를 밀어주고 있는지부터 잘 분석하는 게 시작입니다. 네. 네, 적어도 부동산은. 네. 좀 뭔가 좀 석연파파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걸 한번 좀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짜 이름 말고 진짜 당신의 이름을 좀 외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지, 나는 무슨 동,
뭐뭐 아파트, 나는 반포동에 있는 뭐뭐 아파트 사람이에요가 아니라 나는 누구누구입니다를 외치는 그게 진짜 당신이에요. 그러니까 실거주는 내가 편한 곳에서 실거주하고 그리고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곳에서 벌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또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주택시장이 대출이 규제가 되고 있으니 저는 가급적 주택보다는 비주택 투자, 지금 이제 비주택은 열어줬잖아요. 21년 6월 달에 건축법을 개정한 이유가 뭐죠? 상가지 건축하라고 네. 개정을 해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가 쪽은 대출을 타이트하게 막지 않았죠. 네. 그 말은 열어줄 테니 거기서 해라. 거기서 놀아라는 의미예요. 네. 네. 참, 많은 것을 깨닫는 그런 파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상승론자, 하락론자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참,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실제로 뭐 상승론이라고 믿는 사람이랑 또 얘기를 또 해보면, 옆에 있는 친구가 당신이 쥐고 있는 매물보다 더 상승하면은, 그거는 또 용납할 수 있느냐? 그건 절대로 용납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대적이죠. 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상승론자는 제가 봤을 때는 하락론자랑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쥐고 있다고 내 자산이 영원히 상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저희가 진짜 생각하는 투자자의 마인드는요, 계속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고, 계속 석영파파님도 강조하시잖아요. 계속 등기를 치고 계속 연구하고 권력자가 어디를 개발할 건지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고 투자하고 이래야 진짜 상승론자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꽉 쥐고 제발 올라라, 떡상하라, 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무조건 올라야 돼. 이게 진짜 상승론자일까요? 희망이죠, 희망. 네. 사실 내 운명을 남한테 맡겨야 되는 그런 곳들 있죠. 예, 네. 뭔가 호재가 터져줘야지만 뭔가 잘 오르고 사실 그런 것들은 안 좋은 곳이죠. 예, 걸러야 되고 그런 심리가 사실 상승론을 계속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네. 심리가 그렇다면 반대로 하락론자. 저점에서 잡고 싶어하는 심리겠죠. 저점에서 잡고 싶어하는 심리. 근데 네. 이게 불가능한 게 저점이 어딘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저점에서 잡을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제가 지난 14년간 컨설팅을 해보면 가성비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그릇이 작아요, 그릇이. 그래서 실제로 저점이 와도 더 떨어질 거라는 심리 때문에 행동을 못 하시죠. 네. 그리고 애초에 떨어지는 매물, 하락기에 떨어지는 매물은 애초에 사면 안 돼요. 아까 신성 미소주음이나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 일부에서 보여드렸던 그걸 봤을 때 느꼈잖아요. 하락기, 2008년 하락기임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꾸준히 우상향을 했죠. 애초에 떨어지는 매물들은 사면 안 된다. 네. 좋은 매물이 아니다. 네, 그렇네요. 진짜 하락론자도 보면은 내 재산 기준으로 많이 판단하잖아요. 네. 내 돈은 3억밖에 없는데 영끌해봐야 3억인데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 심지어 경기도도 비싸네. 말도 안 된다. 다 폭락시켜야지. 그런 생각이잖아요. 이게. 아까 그 여의도 상가 재건축 네, 1억으로 투자했잖아요. 1억으로 17억을 벌었죠, 1년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수는 그렇게 돈을 번다. 네, 돈 버는데 집중하시는. 3억이면은 네, 그거 3개 사는데. 네. 3억이면 그거 3개 샀잖아요. 네. 작년 8월에. 이거 벼락부자 되는 거네요. 진짜 말 그대로 100억 자산가가 될 수도 있었네요. 네.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네, 참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석연파파님이 아예 금액을 아예 찍어주셨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별책 부록에 수록을 했지만 투자금 1억 미만 해가지고 과거에 서집달이 추천했던 곳 그리고 앞으로 서집달이 2022년도 소개할 만한 지역 1억 미만, 3억 미만, 6억 미만, 6억 이상 해가지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불인이들을 위한 새로운 길라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많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석연파파님이 모든 노하우라든지 그런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책을 쓰셨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이거죠. 폭락, 폭등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공백 없는 투자를 해야 돼요. 폭락장이든 폭등장이든 떨어지지 않고 오르는 매물을 꾸준히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저런 투자자라면. 예,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벌지 않는 날이 없어야 된다. 예, 좋은 투자자라면.
네, 참 복잡하고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서경파파님께서는 그러니까는 시장과 상관없이 그런 주요 지표랑 상관없이 반드시 오르는 매물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 그 반드시 오르는 매물은 이 권력자 그러니까는 정책 집행자가 이 지역만큼은 반드시 중요하게 개발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우리는 그거를 찾으러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네,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입지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것. 특히 미래 가치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권력자가 여기를 먼저 개발해야지. 나중에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매물이 아니라 먼저 개발해야지라는 그런 매물을 매수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끝으로 네. 입지가 아니라 입지가 되기 전에 매물을 매수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소리야? 그냥 그 지역으로 하나 예를 들면은 강서구 쪽 김포공항 인근으로 예를 들면은 이미 입지는 어디죠? 마곡이죠. 입지가 돼버린 마곡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입지가 되기 전 거점 단계인 방화 재정 및 촉진 지구를 투자를 해야 되죠. 만약에 네. 투자를 한다면 네. 거기가 더 많이 올라요. 거기가 더 많이 오르고 마지막 관처 단계 거기는 아마 재건축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 민가 단계에서 아마 그 전매 제한이 걸릴 텐데 어쨌든 그 동네로 봤을 때는 그렇게 귀결이 됩니다. 네. 아직도 좀 복잡하고 더 다양한 지역을 알고 싶다 하면은 한번 이번에 서경파파님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월 18일 날 전국 서점에 동시 발간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